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이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는요, 정말 임기 내내 한결같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이나 발언에 대해서 현재 이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나 이 국내 증시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이 국내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NBA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이 블랙 맘바라는 별명과 함께 LA 레이커스의 레전드로 은퇴를 했고, 이 안타깝게 설 연휴 때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 선수의 이름은, 자, 1번 요다노 벤츄라, 2번 앤디 마르테, 3번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자, 운동화 유명 브랜드의 이분 이름을 따는 모델이 따로 있죠. 이번 이슈로 인해서 현재 급등한 가격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 퀴즈 힌트 여기까지 드릴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겐스탁 해외 선물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국내 주식과 이 해외 선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선지스타님과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설 잘 보내셨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일단 새해 복 인사를 한 10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인사는 언제 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일단 우리 글로벌 증시가 현재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이죠. 지금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서 그래도 조금은 벗어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 보였고요. 오늘 오랜만에 개장했죠. 홍콩 증시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인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증시와 글로벌 투자 상품의 사실상 방향성이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선지스타님, 네. 오늘 이 국내 증시 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 코스피 선물 200, 코스피 200 선물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한번 네. 볼게요. 잠시만요. 자, 차트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300지수 넘어가는 애들, 그래서 350지수부터는 매수를 쫓아가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90지수는 매도 이제 눌림들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구간 지지력은 291지수, 그 다음에 285지수가 있는데 285를 뚫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핵심 자리는 291 지지력에 330수 부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91 지지력에 매수,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좀 오차를 주고 크게 출렁거린다 그러면 마지노선 285 지수 지지력을 보시고요. 우선은 305 지수를 넘어가면서부터 단기 파동들이 끝난 이유라서 그다음에 얘네들은 좀 횡보 보합이 오래 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하는 애들은 330수 넘어가지면서 좀 혼조세를 뛸 거라 봅니다. 장기적으로 315 지수에서 320 지수를 연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한 파동이 끝난 상태에서 전반기에 좀 혼조세를 뛸 거라고 예상하시고 291 지지력에 285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그러면 분할 자리를 공략을 하셔서 그걸 대응하시고 보시라. 그리고 330수 부분에서는 무작정 쫓아간 건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리치스타님,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응 전략 그리고 좀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조금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실 현재 지금 국선 같은 경우에 4주 연속 손실이 없어요. 네. 상당합니다. 해선도 네, 이 김본스타님하고 다르게 좀 하방 저번 주에 그 같이 나오셨잖아요. 얘기가 네, 다 달랐죠. 하방을 좀 얘기했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그런 네.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거였는데 원래 이제 신종 코로나 자체가 뭐 사스나 뭐 이런 메르스 이런 것보다 이제 치사율은 낮지만은 전파력이 굉장히 좀 높죠. 치사율은 낮지만 이제 전파력은 좀 높은 그런 뭐랄까 이제 병균 그런 병원 매개체다 보니까 급속도로 중국에서 이제 급속도로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뭐 많이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일단 이제 중국발로 인한 이제 중국이 이제 우한 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우한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신종 코로나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이게 나왔을 때 살짝 증시가 살짝 아래로 살짝 밀렸었는데 그때 많이 밀리지 않았던 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하방 쪽 일단은 여기서는 무조건 상방이 아니라 하방 쪽으로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밀어버리는 코스피 지수로 선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종합 지수로 100포인트 가까이 밀어버리고 선물 지수로도 뭐 10포인트 이상 밀어버리는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그래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단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래도 박스권으로 조금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도 하방 쪽으로 보되 박스권 하방으로 보자 이랬는데 결국에 박스권이 상단이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단 추세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선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추세선이 있는데 이 중단 추세선을 이탈하고 선물 지수로 이탈하고 날 때가 코스피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지켜진다면은 내일장이죠. 내일장에 이게 지켜지고 안착돼서 다시 올라간다면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단에 이제 걸릴 때가 너무 많죠. 선물 지수로는 뭐 300자리도 있을 것이고 303자리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내 증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MSCI 리밸런싱도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 MSCI 리밸런싱 자체가 예전처럼 굉장히 안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증시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게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이죠. 그게 이제 반기, 분기 이렇게 두 번씩 해서 총 1년에 4번의 MSCI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일단은 2월 달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에는 보편적으로 국내 증시나 뭐 해외 글로벌 증시가 보편적으로 2월 달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은 MSCI 겹쳐있지, MSCI 리밸런싱 겹쳐있지, 그리고 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증시가 좀 힘을 받고 올라가 주려면 미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 증시는 중간에 한번 잠깐 깊은 눌림도 받았다가 다시 상승했다 이런 모양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예전처럼 큰 탄력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시장에 좋은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265-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이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845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모나리자, 이 매수가 7,550원, 비중 10%입니다. 이 손절가를 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일단은 이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죠. 이 연일 좀 급등세 보이다가 오늘 밑꼬리를 좀 길게 달고 이 8% 넘게 하락을 좀 한 상황인데 우리 선재스타님. 네. 현재 지금 모나리자 이 손절가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네. 손절가는 잠시만요. 차트 한번 같이 봐주시죠. 네. 우선은 7,900원부터 8,500원은 마무리를 해야 될 그림이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거 모나리자를 잡고 사실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 네. 그림이라서. 모나리자는 5,300원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매수 목표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혼주세에 들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300원대가 무너지면 얘네들은 좀 위험하다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올라가더라도 8,000원대 부근부터는 약수익을 하시고 매수는 5,600원 아래부터 다시 진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혼조세를 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 5,300원대가 무너진다면 걔네들은 그때 5,000 좀 여유를 잡고 5,000원대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뛰다가 한 6,800원대 부근에서 오랜 시간 머물 가능성이 높은 그림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좀 높은 그림에서 잡으셨습니다. 이미 상방제약 걸린 상태에서 2017년도에 저가에서 되돌림 구조를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 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한번 배팅이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우선은 얘도 혼주세를 굉장히 길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300원대 위에서 놀 때까지는 어차피 뭐 고점 다시 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대 얘네들이 목표가를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2016년, 18년도에 얘네들이 추세 상단부를 갖고 내려온 애들인데 네. 저가를 깬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얘네들 쫓아갔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팅을 할 때 이 아래 구간에서는 8,000원대 넘어가는 배팅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한 20% 확률로 뭐 돌파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10번 중에 8번, 9번은 이렇게 정해놓은 그림에서는 그냥 멈춰 있고 이미 혼조세가 여러 번 급등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있죠. 얘네들 그림은 이렇습니다. 저가와 고가 그다음에 중심 지지력에 대한 넘어가려 할 때 꼬리가 달리고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 저항을 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합 구간에서의 돌파가 아니라 위아래를 터치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빠른 상태에서 중심 지지력에서 매수 매도가 싸우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끝난 패턴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6,500원대 위에서 노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더라도 뭐 5,500원부터 5,600원 그래서 5,000원대 손절을 잡고 보시는 수밖에 없다. 대신 위에 8,000원대 부근을 터치할 때 물량들을 줄이시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진입해서 그거 가능성 대응을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550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ITM 반도체 이 매수가 49,900원, 비중 20%입니다. 이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네요.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신데 ITM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9% 넘게 상승했어요. 연일 요새 계속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ITM 반도체 어디까지 좀 볼까요? 예, 어디까지 본다고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일단 지금 수익 중 20% 넘게 지금 수익 중이시죠. 근데 ITM 반도체가 일단 회사가 조금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하고 이제 센서하고 이런 제품 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좋고 건실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전에 굉장히 많이 뭐랄까 상승의 탄력이 좀 없었던 이전에 좀 이때였죠. 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조금 행보를 좀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때 재무제표가 나오면서 제재표가 나오면서 실적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향후 실적도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고평가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 받던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주가의 가격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4,900원 정도의 가격대를 하시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어. 목표가를 따로 설정할 수 없는 게 얘들 같은 경우는 간다면은 진짜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지금 이대로의 실적을 유지시키고 지금 이대로의 시장 분위기만 받는다면은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 자체가 좋은 회사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10만 원을 가려면은 굉장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한 번에 네.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얘네들이 제약바이오처럼 이런 종목은 아니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눌림도 받고 약간의 조정도 받으면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마찬가지로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번 분명히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4% 이하, 4% 이상의 눌림목 또는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일단은 나오시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당일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4% 이상의 뭐랄까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나왔다가 조금 주가 추이를 좀 더 바라봤다가 그 4% 이상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 이상의 약간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눌림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자체를 좀 설정할 수 없는 게 계속 네.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 향후 이것보다는 아직 눌림목이 나오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조금 수반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셨다가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셨다가 그래도 못해도 65,000대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냐. 여기서 한 10% 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장에서 4% 이상의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좀 빠져나가시는 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그림을 따라가시는 게 아닐까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924님이 보내주셨네요. 이 해외 선물 상품인데 천연가스 이 매수 1.92에서 오버나잇으로 2개 보유 중입니다. 이 추가 4계약 가능한데 이 대응 전략을 좀 요청드릴게요라고 주셨네요. 이거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제스타님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나왔을 때 내추럴가스 한번 질문이 왔던 것 같아요. 뭐 네네. 제가 뭐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때도 왔었어요. 네, 아마 이 네.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추세를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매수 시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매수는 청산을 들어가시고 이게 1800 지수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상황에서는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매도가 보이는데 뭐 강력하게 뭐 무조건 빠지니까 대응보다는 우선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냥 청산을 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1800 지수까지 빠질 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대응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딩할 때 얘는 1830 지수 아래를 건디로 빠진 애들인데 이제 방송 중이니까 아직 뭐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체크 모드에서 우선 그렇게 했다. 근데 우선은 이게 1830 지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추세 대응 자체는 큰 그림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선은 단기 매도가 빠진 상태고 급락으로 줬었죠. 네.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출렁거리고 있는데 뭐 그림들 보시면 여기 저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선은 1970 지수들 위로 안착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근데 우선은 2000 지수를 넘어가서 2400 지수까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물량들이 좀 더 있다시기 때문에 오차 구간을 좀 더 둬야 됩니다. 아직은 얘네들이 2000 지수를 2.000 지수를 넘어가기 전에는 얘네들을 완전히 안착했다 보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추세 넘어가듯이 얘네도 윗구간에서 저항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지금 포지션 가지고는 그냥 좀 더 유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1.9920. 네. 어차피 뭐 4계약까지 있는데 뭐 4분의 1, 4계약 중에서 1계약을 배팅을 하셨다는 거는 총 5계약까지 가능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선은 1830 지수 아래 깨지기 전에는 얘를 들고 부담 없는 물량으로 그냥 2.000을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목표를 2380 아니면 2400대 그 구간을 긴 롱포로 매수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800 안에서는 우선은 분할하지 마시라. 그래서 아예 추세 시도를 한 번 하다 빠진 애들이기 때문에 많은 구간에서 얘네들이 지지력의 매수를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멈춰서 야금야금 내려올 때 이 구간대 지지력에서 또 매수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반적으로 2010대, 그 다음에 2100대 안에서 계속 많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그 물린 종목들, 물린 포지션들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혼조세를 뛸 수 있습니다. 이미 혼조세 오래 띄었고요. 그래서 단기 매도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분할로 단가 맞추는 매수를 해서 롱포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넘어간 이후에 한두 계약을 더 넣어서 끌고 가시든지 아니면
단가가 빠졌을 때 단가를 지금 지지력들 있죠. 1.83000대 부근에다 맞추는 매매를 하시면 손실 없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리스크를 안지 않고 끌고 갈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 급락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 구조도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걔네들 오차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된다면 상관없지만 우선은 밀릴 거에 대한 분할까지 고려를 하신 거 보시면 우선은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물량을 늘리지 마시고 좀 더 유지해서 좀 목표를 길게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할하실 거면 1.720대 거기다 분할을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되고 2.330대 그다음에 380, 2.400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래 박스 구간들 이 구간들 부합 혼조세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차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로 목표를 잡고 분할을 1.7200대 분할 대기하시면 별 무리 없는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이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천연가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천연가스 뭐 김몬스타 같은 경우 이제 매수 쪽의 전략을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를 들어간다면 저 같으면 좀 더 기다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통과 젤이었죠. 그렇죠. 네. 통과 제리였는데 누가 제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제리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톰보다는 제리가 좀 더 좋아 보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천연가스는 지난주에 김몬스타하고도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김몬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랄까 공급량, 공급량 그리고 수요 이런 쪽에서 얘기했었는데 지난주는 저는 이제 계절적인 이슈를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은 겨울이 따뜻하면은 천연가스를 쓰지를 않아요. 천연가스를 쓰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똑같다 하더라도 재고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 수요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는 겨울에 이색적으로 조금 많이 보편적으로 겨울장이 상승을 이끌었던 천연가스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겨울은 좀 다르죠. 왜냐? 이미 12월 달부터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1월 달도 지금 따뜻해요. 네. 저는 올해 느끼면서 겨울에 눈이 이렇게 적게 내리는 겨울 처음 봤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 처음 봤습니다. 네. 비가 내린다는 건 그만큼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눈이 못 내리고 비로 변신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어쨌든 간에 계절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일단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날씨가 예상외로 올해 겨울 이렇게 따뜻할 거라고 예상을 아예 하질 못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예상을 했다면 천연가스가 이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랬다면 천연가스의 뭐랄까 이제 채굴이나 이런 거를 채취 자체를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년과 비슷하게 채굴이나 채취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수요가 겨울이 그만큼 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수요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고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누적 재고량 자체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간 단위로 나왔던 재고의 통계를 보면은 좋았던 적이 뭐 10번 중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계속 재고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연가스는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면은 차트상으로 일단 겨울이 좀 끝날 때쯤이나 전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이전에 저가를 잃었던 데가 1.611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네. 4년 전 지금 2020년인데 네. 2016년도에 이때입니다. 2016년도 봄에 잃었던 가격 1.611 요 근처까지 저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보실 때 천연가스를 두 계약을 매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 가격도 솔직히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문제는 저 같으면은 그래도 반등할 때 따라가더라거나 아니면 좀 더 눌릴 때 따라가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켜지는 자리가 아래쪽으로 좀 더 나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천연가스가 좀 반등이 나오려면은 일단 겨울은 끝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겨울 끝날 때쯤이거나 네. 끝나고 나서 직후거나 이럴 때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이슈가 일단은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천연가스 자체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쪽의 방향이 당연히 맞기는 합니다만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1.611 자리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1.611 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쪽 근처에서 추가 받으신다면은 뭐 추가되기도 물어보셨는데 추가 받으신다면 그쪽 근처에서 받으시는 게 맞겠죠. 그쪽 근처에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 자리까지 깨고 하단으로 더 내려가기에는 가격 이론 형성상 조금 약간 어폐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1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많이 깨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 깬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이 좀 더. 아니 지금은 매도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약간 관망할 때가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다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기다리겠습니다. 왜냐? 계열적 이슈가 곧 있으면 이제 뭐 지금 이제 1월 달 다 끝났잖아요. 네. 이제 2월 달 중순 정도 넘어가면 이제 겨울 끝나는데 네네. 그때쯤이면은 천연가스 매수 좀 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좀만 더 내려와라. 1.6까지만 내려오면은 매수를 좀 들어가 봐야지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도 먼저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뭐랄까 추가받을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6까지 기다리시고 만약에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수익 중에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 쪽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 가격 이때가 좋지 않다면은 좀 반등했을 때 청산했다가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은 하단을 더 찍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대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